안녕하세요. 선택한 항목으로 보고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거래처를 선택을 하고요. 먼저 그래프시티라는 거래처를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 실적 증명서를 내보낸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주문 시스템 구축 이 두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개가 실적 증명서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하는 건데요. 저는 이 신청인의 표시할 항목은 대표자랑 전화번호, 사업 내용에 표시할 내용은 계약 금액과 사업 수행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적 증명서 신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고서에 제가 선택한 대표자와 전화번호, 그리고 계약 금액과 수행 기간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건시 빌더로 돌아와서요. 포건시 빌더로 들어가서 먼저 데이터 테이블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고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테이블명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름 변경하기를 클릭하고 거래처 테이블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드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명, 영업 소재지, 사업자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이렇게 필드들을 구성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필드 데이터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요. 또 거래처 테이블 뿐만이 아니라 아까 실적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면 실적 테이블도 만들어야 합니다.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름 변경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적 테이블이라고 적어줍니다. 실적 테이블에 필드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아이디. 이 거래처 아이디의 경우 이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이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필드들을 다 만들고 사업명, 이 거래처 아이디는 이 데이터 형식이 정수이기 때문에 맞춰주어야 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그래서 정수로 설정을 합니다. 사업명, 계약 금액의 경우 금액이니까 정수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합니다. 사업 수행 시작일, 이는 날짜가 입력되는 필드이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은 날짜로 선택을 합니다. 사업 수행 동료일도 날짜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합니다. 성명은 프로젝트 리더, 사업 내용, 사업 결과,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연결관계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처 아이디는 이 거래처 테이블의 아이디를 의미하는데요. 관계를 설정해서 연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아이디를 클릭하고 관계 설정을 누릅니다. 대상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이고요. 대상 필드는 아이디니까 아이디를 선택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처 아이디 버튼을 클릭하면 이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 아이디는 이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적어줘야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복사해서 아까처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다 구성하였고요. 이번에는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서 신청이라고 적어줍니다. 실적증명서 신청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상단에 실적증명서 신청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폰트는 굵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해주고요. 먼저 거래처를 선택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선택하세요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글씨 색깔도 지정을 해줍니다.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드롭다운 콤보 상자 셀 타입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테이블에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목록 항목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목록 항목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거래처 아이디이기 때문에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처리값열은 아이디, 표시열은 거래처명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내부에서 처리되는 값은 아이디이고 실행할 때 표시되는 것은 거래처명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됐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선택하세요. 꼭 적어줍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과 폰트를 맞춰줍니다. 거래처 선택하세요. 동일하게. 사업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래처에 리스트 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지정하고요. 상단 2번 메뉴에 리스트 뷰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실적 테이블에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은 실적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가 좀 안 예뻐서 스타일을 적용해서 좀 더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리스트 뷰 스타일을 클릭하고요. 그래서 열 헤더를 클릭하고 배경색과 글자색을 설정합니다. 선택을 했을 경우 경계가 배경색이 행헤더 강조도 배경색과 글자색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도 아까 동일한 색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행헤더 선택했을 때도 동일하게 배경과 글자색을 설정하겠습니다. 셀은 테마색을 셀 색상 지정을 이 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지정한 리스트뷰 스타일이 리스트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뷰를 클릭하고 디자인에서 열 선택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리스트뷰에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필드들을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실적 테이블에 연결된 리스트 뷰이기 때문에 실적 테이블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사업명 좀 칸이 좁네요. 설명 다시 해주겠습니다. 사업명, 거래처명은 거래처 아이디 앞에 버튼을 클릭하고 거래처명을 드래그 해줍니다. 사업수행 시작일, 사업수행 좀 칸이 좁은 것 같아서 셀병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종료일 설정을 드래그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도 넣어줍니다.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 선택된 사업의 실적증명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도 드래그 해줍니다. 리스트 뷰에 크기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조정해주고 사업 수행 시작일과 사업 수행 종료일은 간단한 날짜로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서 간단한 날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날짜 간단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제 보고서에서 선택한 항목만 보고서로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설정인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하세요. 적어주고요. 폰트도 설정해 줍니다. 체크박스를 통해서 항목을 선택하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체크박스 그룹을 사용합니다. 영업 소재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목록에서 직접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사업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번에는 사업 내용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어주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하세요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체크박스 그룹 셀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목록 항목에 직접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을, 사업 수행 기간, 사업 참여 인원, 프로젝트 적어주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잡고요. 버튼 셀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셀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셀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일반 상태일 때 그냥 실행될 때 보이는 버튼 상태일 때는 배경색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원형 테두리로 버튼을 둥글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10일로 설정을 해주고요. 커서를 올릴 때는 배경색을 회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활성화되었을 때는 색상 따로 지정하진 않고요. 포커스 있을 때는 따로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설정을 다 했고요. 제가 설정한 셀 스타일로 버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증명서 신청이라고 버튼명을 적어줍니다. 실적 증명서 신청. 그리고 좀 글씨색을 하얗게 있어서 잘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넣어서 실적 증명서를 신청하는 거라고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이 아이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겠죠. 먼저 보고서를 만들고 버튼의 명령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증명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운 RD 보고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보고서가 나왔고 보고서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변경하기를 클릭하고요. 실적 증명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증명서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소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 테이블은 실적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실적 테이블은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테이블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테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없는 필드들이 뭐냐면 거래처에 관련된 필드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필드들을, 거래처에 있는 필드들을 다 추가해 주겠습니다. 영업소재지,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필드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정인, 최종 수정일은 필요가 없는 필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실적증명서 신청 페이지에서 선택한 실적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파라미터로 받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 선택한 값을.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요. 추가를 클릭하여 포시 게트 이름을 쿼리 밸류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밸류에 맞는 사업들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쿼리를 설정하겠습니다. 실적 테이블의 아이디가 값 포함 연산자를 사용하고 쿼리 밸류 같을 때, 값 포함됐을 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 보고서 안에 디자인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제 해주는데 우리는 이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모든 항목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일단 선택하지 않아도 넣어주고 선택되지 않은 항목들을 숨겨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를 클릭하고 속성 모드의 고급 속성 표시를 클릭합니다. 공백 사용에 true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항목들이 공백으로 나오게 돼서 표시되지 않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이름을 크게 적어 주겠습니다. 실적 증명서 라고 적어 주는데 글씨 크기가 너무 작죠?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나올 수 있도록 볼드도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좀 칸에 맞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클릭한 후 그리드의 맞춤의 활성화, 안내선의 맞춤의 활성화를 클릭하면 좀 칸에 맞게 보고서를 예쁘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박스를 또 여기 드래그 해주고요. 칸에 맞춰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 정보라고 적어줍니다. 업체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넣어줄 겁니다. 얘도 정렬, 텍스트 정렬해주고요. 그리고 볼드로 넣어주고, 그리고 좀 배경색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회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단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이제 업체명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테이블 박스를 드래그 해주고요. 칸에 맞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배경색을 아까와 같이 회색으로 설정하고 제명이라고 적어줍니다. 제명이라 적어주고 볼드로 남을 수 있게 설정을 합니다. 하고 테이블 박스를 드래그해서 업체명
정보이 나올 수 있도록 크기를 맞춰주고, 업체명의 필드명은 거래처명이라서 여기 보시면 거래처명입니다. 거래처명은 중가로 하고 필드명을 적어주면 이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필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또 텍스트 정렬을 해줍니다. 텍스트 정렬을 해주고요. 이 업체명은 무조건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텍사에서 업체명 밑에 넣고 얘는 대표자라고 적어줍니다. 대표자라고 적어줍니다. 여기 대표자 필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자 중괄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대표자는 선택해서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이 테이블에서 선택한 어카운트와 사업 내용 컨텐츠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받은 값에 따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서 매개 변수에 추가를 클릭하고 어카운트라고 매개 변수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얘는 업체 정보 매개 변수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고요. 또 컨텐츠 매개 변수를 사업 내용에 대한 매개 변수입니다. 이거는 컨텐츠라고 적어주고요.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매개 변수를 만들었고 표시 여부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표현식을 통해 설정을 해줍니다. if 이 어카운트 매개 변수가 어카운트 매개 변수에 contain 대표자 필드가 숨겨져 있지 않으면 false이면 숨겨라 true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식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또 우리 대표자 말고도 사업자 등록번호도 보고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칸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칸에 맞게 설정을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적어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 번호 이 필드 이름이 사업자 번호이기 때문에 필드 이름을 넣어주고요. 이제 숨김 처리 표시 여부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표현식을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라고 이 필드명을 바꿔주면 됩니다. 또 표현식을 바꿔주고요. 동일하게 얘도 복사를 해서 하단에다가 이번엔 대표적 필드명은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주고 표시 여부를 변경을 해줍니다.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이번엔 전화번호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 똑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택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숨겨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단에 소재지도 넣어줍니다. 소재지 적어주고 소재지 필드는 영업 소재지입니다. 필드는 영업 소재지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또 선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표시 여부를
복시업에서 필드명을 바꿔줍니다. 영업 소재기 바꿔주고요. 표현식을 바꿔주고요. 소재지에 대한 업체 정보에 대한 항목은 보고서에 만들었고요. 사업 내용, 하단에 사업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정보를 복사해서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사업 내용이라고. 그리고 사업 내용 한 다음 동일하게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선택 항목이 아니고 무조건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김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명 적어주고 또 사업명으로 바꿔줍니다. 밑에 거를 복사해서 밑에다 넣어줍니다. 좀 칸이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서 네 맞춰주고요. 계약 금액이라고 넣어주고 얘도 필드명이 계약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으로 바꿔주고 숨김 여부에 어카운트 필드가 어카운트 파라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명을 바꿔주고요. 컨텐츠 계약 금액이라고 적어줍니다. 넣어줍니다. 주고 좀 똑같이 좀 칸이 안 맞네요. 칸 맞춰주고요. 그래도 안 맞네요. 맞춰주고 수행 기간은 시작일에서부터 사업 수행 시작일에서부터 사업 수행 종료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시 사업 수행 시작일이라고 적어주고 복사해서 부터 표시하기 위해 그냥 적어줍니다.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사업 수행 종료일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사업 수행 종료일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얘도 숨김 설정을 표시 여부 설정을 해줍니다. 수행기간이라고 적어주고요. 설정을 해줍니다. 똑같이 다 같은 표현식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설정을 해주고요. 참여 인원도 나올 수 있도록 복사해서 드래그합니다. 네, 드래그하고 칸이 좀 안 맞으니까 잘 맞춰줘야 됩니다. 칸을 하고 참여 인원을 바꿔주고요. 가로 안에도 중간 안에도 참여 인원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래도 선택된 항목이기 때문에 표시 여부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참여 인원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복사를 해주고요. 얘도 다 똑같이 복사물로 변경을 해줍니다. 복사를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얘도 선택돼서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표시 여부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매니저 해주고요. 프로젝트 매니저 이 필드 나오는 곳에도 이거는 사업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하단에 사업 내용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해줍니다. 넓게 해주고 사업 내용이라고 적어줍니다. 사업 내용. 이 사업 내용은 무조건 나오는 항목이에요. 선택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얘를 다 없애줍니다. false로 설정을 해주고요. 사업 결과도 선택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해서 하단에 넣어주겠습니다. 하단에 넣어주겠습니다. 얘도 선택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숨김 처리나 이런 거를 다 false로 맞춰줍니다. 얘는 하지 않았네요. 얘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단에 텍스트 박스를 넣어줘서 이렇게 회사에서 발표한 사업에 대하여 본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필요합니다. 사업 증명서니까 실적 증명서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너무 커서 작게 변경을 하고 중간으로 텍스트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날짜를 나오게 해주기 위해 날짜를 나오게 하기 위해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클릭하고 공통값에서 현재 날짜 및 시간을 여기다가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도 해주고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보고서의 테두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항목들을 텍스트 박스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스타일의 단색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생기고요. 밑에 사업 내용에 있는 테두리도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좀 보면은 표가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맞춰줍니다. 됐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 없는 항목들은 숨김 처리를 아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파라미터의 값을 가져와야지 가져온 항목이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보고서를 불러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실적 증명서 신청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설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을. 거래처 탭 아이디 거래처 선택하세요 이 드롭박스에 명령 편집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쿼리 만들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새 조건을 클릭하고 테이블은 실적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새 조건을 다시 클릭하고요. 거래처 아이디가
이 드롭박스 항목과 같을 때에 선택한 값 거래처와 같을 때에 항목만 리스트뷰에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합니다. 하고요. 이 리스트뷰를 클릭하고 세부 옵션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사업만 선택해서 보고서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행선택 체크박스 상태 유지하고 단위만 선택하도록 하나의 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행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 읽을 때 행 자동 선택 비활성화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표시할 때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도록 설정을 합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이 선택한 값에 대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선택 리스트뷰 선택 항목 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스트뷰 선택한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셀 유형은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포럼에서 dev.graphics.co.kr 이 포럼에서 포건씨의 플러그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건씨 7.1 플러그인 다운로드에서 셀렉트 패널이라는 이 것을 다운받아주고 그래서 플러그인 설치해서 이 플러그인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해주면 여기 뜨게 되고요. 그리고 포건씨를 재실행해주시면 이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택 항목 표시기는 지금 클릭하고 셀 유형을 보면 리스트뷰에 선택된 거는 이 리스트뷰 1이고 그리고 표시한 열애 항목 인덱스는 첫 번째 사업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ID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 다섯 번째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열 인덱스도 똑같이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실적 증명서 신청해서 명령 편집을 클릭해서 명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업에서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와 선택했을 때 보고서를 내보내는 명령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건에 따라 지금 명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문 만들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if 조건식에 새 조건을 클릭하고 그럼 이 선택 항목기에 값이 널일 때는 메시지 보여주기 명령을 사용해서 거래처와 화합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뜨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널값이 아닐 때는 else를 클릭해서 else 추가를 클릭해서 명령을 설정해 줍니다. else에는 이 조건식을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아닐 경우 그냥 이 명령이 실행되도록 해달라는 뜻이고요. 이럴 경우 보고서 내보내기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내보내기 할 보고서는 실적 증명서고 PDF 파일 이름도 실적 증명서로 설정하겠습니다. 어카운트는 여기 신청인을 표시할 항목이고요.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주고 쿼리 밸류는 이 사업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항목기를 선택하고요. 콘텐츠는 사업 내역에 표시할 항목입니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이 끝났고요. 한번 실행해서 잘 접속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고요.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레이프시티. 그레이프시티에 사업이 나오고요. 저는 주문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이 세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한 개가 선택된 거 6번, 얘가 아이디가 6번이라서 6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대표번호, 대표자랑 전화번호, 신청인이 표시될 것은 대표자 전화번호고, 사업 내용에 표시할 것은 사업 참여 인원과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 실적 증명서 신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대표자 전화번호가 나왔고, 사업 내용에는 사업 참여 인원과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그냥 기본으로 나오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선택된 항목으로 증명서를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근데 지금 이 항목과 이 아이디가 나오는 것은 보일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숨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행을 선택하고 이 열을 선택하고 숨기기를 클릭하고요. 이 리스트뷰 선택 항목이 셀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행 숨기기를 하고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졌는데 좀 테두리가 잘려서 나오는데 이럴 경우 테두리를 설정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테두리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 하고요. FCT 주문 시스템 구축 이렇게 테두리가 없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테두리 문제도 해결했고, 숨겨진 행도 다시 숨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